안녕하세요. 주챔 업앤다운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반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동반 상승 중인데요. 장 초반에 7,540포인트 위로 올라왔다가 하지만 지금 구간에는 이 상승폭이 약간 둔화되고 있는 흐름 보여집니다. 어제 장 막판에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왔고 오늘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기관 수급까지 들어옵니다만 사실 지금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 그런지 오후까지 좀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간 사흘간의 코스피의 하락을 딛고 반등을 하면서 이 반등 폭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이 구간에는 반등이 약간은 둔화되고 있는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그간 투톤만 좀 올라왔다면 오늘은 소부장 쪽까지 좀 반등에 나서면서 이 자금들이 조금은 퍼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는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구간인지까지도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체크해 봐야겠죠?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챔 업앤다운 캐스터 김세나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를 덮친 급락장, 오늘은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간밤 미국 증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등에 힘입어 기술주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이어지며 국제유가는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고 환율 역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대외 변수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우리 시장은 전날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현재 7,300선을 지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반등이 국내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다만 국제유가 상승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시장의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803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날 낙폭이 컸던 AI와 IT 성장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장중 변동성은 여전히 큰 만큼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외국인이 3,456억 원, 기관이 1조 3,393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는 모습인 가운데 개인의 매매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피와는 약간 다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914억 원, 184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2,093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성장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업종별로는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킨 시가총액 상위 특징주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ADR 공모가 흥행을 이어가며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번 ADR 공모는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주문이 공모 물량을 크게 웃돌며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 메모리 시장의 성장성과 글로벌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ADR 발행에 따른 수급 변화와 향후 주가 흐름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역시 장중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등에 힘입어 IT 부품주 전반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인데요. AI 서버용 MLCC 등 고부가 가치 제품 수요 확대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가 부품주까지 확산되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형 IT주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항공사의 연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겁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다시 부각되며 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점이 항공주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시장 전반이 반등을 시도하는 가운데에서도 항공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전날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숨고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와 환율 그리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변수로 남아있는데요. 오후장에서도 외국인 수급과 대외 변수의 향방이 시장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캐스터 김선아였습니다.
네, 7월 9일 오전 11시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만 그래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우리 시장 속에서 다양하고 단단한 전략 주실 최고의 멘토님 모셨습니다. 이민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장 초반에 대비해서는 지금은 약간은 또 약속의 11시처럼 10시, 11시 구간이 항상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제가 전약 후강을 강하게 외치고 갔는데 맞아요. 전약 후 약이 됐었지만 하루만 시간을 더 주신다면 오늘 좀 반등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일단은 시장이 지금 좀 장 초반에 튀어 올랐다가 살짝 눌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 걱정할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뭐 조금 이따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지수가 밀릴 자리까지는 좀 밀렸다라는 표현을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인데 뭐 굉장히 좋았죠. 올해 1월 달에 쭉 1, 2월 달에 올랐다가 3월 달에 전쟁으로 좀 조정이 나왔다가 4월 달 좋았고 5월 달 좋았고 6월 달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다 떨어졌다. 그 상태에서 7월 달에는 지금 이 우리가 항상 중요시 생각하는 60일선을 훼손을 하면서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 60일선을 깨면요 밑으로 더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항상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식은요 이런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차트라는 게 정말 화려하고 그다음에 차트라는 게 뭐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합니다만 저는 차트만 보고 주식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안타깝습니다. 이 60일선을 이런 식으로 훼손을 놨다라는 거는 중요한 지지선을 깼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올라왔습니다. 6월, 7월 올라왔죠. 그래서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밑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밑으로 빠진 원인이 뭘까요? 네, 밑으로 빠진 원인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나와서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떨어지는 걸까요? 네, 지금은요 오로지 수급입니다. 네, 수급에 의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이제 궁금하실 수 있겠죠. 자, 1분봉으로 볼게요. 오늘 시장 굉장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쇼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튀어 올라갈 때 따라가시면 안 된다. 이런 시장은. 왜? 이틀 연속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튀어 오른다. 그러다가 매물을 소화하고 그다음에 좀 시장이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여기 빠지고 있는 건 제가 봤을 때 반대 매매, 강제 청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세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장이 올라옵니다. 올라왔다가 떨어져요. 처음에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걱정만 합니다. 걱정만 하고 올라와요. 재차 반등을 해줘요. 그다음 두 번째 떨어집니다. 두 번째 떨어질 때 시장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부터는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예, 진짜 그래요. 그러다 반등을 주고 그러다 또 떨어져요. 그러다 또 떨어질 때 여기서부터 사람들 어떻게 느끼는지 아세요? 공포. 예. 어제는요. 투매를 일으킨 공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수보다는요. 공포적인 매도가 압도적으로 우위되는 시장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반등을 오늘처럼 주잖아요. 반등의 폭은 점점 작아질 거예요. 반등을 주다가 여기서 또 떨어질 거예요. 시장은 또 떨어집니다. 또 떨어질 때 이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 네 번째의 사람들은 멘탈이 나가버려요. 이때부터는 뭐냐? 공포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포기해서 이때부터는 본전이 아니더라도 종목 다 던집니다. 이때까지 오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우리가 얘기하자마자 코스피 또 반등 들어오긴 하는데 자, 코스피 반등을 보자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정확한 수치를 저도 예측하기 되게 어렵습니다만 7,000 초반선 있죠. 7,100, 한 7,050 요 정도 선까지는 열어두시는 게 좋아요. 왜? 자, 지금은 떨어졌다가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떨어졌다가 반등을 해주고 떨어졌다가 반등을 해주죠. 근데 이 반등의 포인트가 점점
에너지가 약화가 되고 있는 거를 느끼셔야 돼요. 온몸으로. 예, 오늘도 사실 이틀 연속 이렇게 빠졌는데 또 음봉이잖아요. 반등이 약하다라는 건 반등을 이틀, 3일 정도 줄 수는 있겠죠. 내일 금요일까지. 근지만 또 떨어져서 7천 초반선을 건드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의 포기, 반포기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오늘처럼 딱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만 도망가는 시장이 펼쳐질 겁니다. 오늘 시장이 오전보다 밀리는 건요.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도 강조 드렸습니다. 어제 시장이 빠질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뭐만 하지 마셔라. 투매에 동참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내 종목 마이너스 30% 오늘 또 빠져 마이너스 40% 내일 또 빠져 마이너스 50% 버티시라고요. 괜찮은 종목이면 무조건 올라옵니다. 지금 안 빠진 종목 없어요. 최고점 대비해서 반도체 장비주들 제가 그렇게 좋아했었던 반도체 장비주들도 웬만한 친구들 40% 50% 빠졌습니다. 여러분들만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지금 이 수급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은 도망갈 때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은 전 여전히 뭔가 펀더멘탈이라든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로 지금 시장이 빠지는 거면 제가 설명을 못 해드리겠지만 그냥 단순히 수급의 이슈입니다. 네, 수급의 이슈인데 오늘 수급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외국인들이 어제 순매수로 끝냈고 오늘 외국인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역시나 순매수. 코스닥에서 매도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따가 매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슈퍼스타 연기금 5,500억. 자, 이제 정산해야죠. 연기금들 욕하고 연기금들 리밸런싱 때문에 니네 때문에 시장 빠진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 다 어디 갔나요? 예. 연기금을 욕하지 마라. 연기금은 알아서 잘할 거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연기금은 우리 지수 포인트 8,200포인트 밑에서는요.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연기금 오늘 왜 살까요? 자, 지수가 지금 7,300포인트예요. 윗상단에서부터 지금 마이너스 1,500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연기금이 이제 8,0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또 리밸런싱 하겠죠. 요 물량을 외국인한테 넘기겠죠. 예,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시장 물론 한 달 반 정도 많이 좀 밀려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근데요,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저는 단순히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듯한 말이 아니라 괜찮다라고 계속 표현드리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중요한데요. 자, 요거는 어제 수급이에요. 어제.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어제 딱 캡처를 떴는데 어때요? 어제 수급. 오늘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숫자는 다르겠지만 외국인들 장 막판에 8천 여기 보시면 장 막판에 8천억 순매수, 코스닥 3천억 순매수, 선물은 더하죠. 1조 6천억 순매수. 반대로 개인들은 7천억 매도, 2천억 매도입니다.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장이 올라가고 장이 엄청 좋으면 개인들은 거의 매도를 하고요. 장이 많이 떨어지면 개인들은 원래 매수를 합니다. 근데 어제 장 매도 사이드카 걸렸어요. 기억나시죠? 매도 사이드카 마이너스 5%가 났는데 개인들은 팔았다고요. 이게 왜? 월요일 날 빠졌는데 화요일 날 빠졌는데 수요일 날 또 빠져? 네, 수요일 날 또 빠졌기 때문에 그냥 이때부터는 공포로 파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어저께 좀 특이한 게 요거까지 갖고 왔는데 금융투자는 또 3,600억 매수가 들어왔네. 개인들은 파는데 ETF 자금은 또 매수가 들어왔네.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요. 어제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거의 올인을 했습니다. 이 한 종목이 하이닉스 한 종목이 1,800억 그리고 삼성전자 단위 종목 500억 하이닉스 단위 종목 400억 ETF 순 매입 자금입니다. 물론 어제 사신 분들은 오늘 이제 빵긋빵긋 웃겠죠. 근데 팔아야지 웃는 겁니다. 예. 이분들 있잖아요. 잘 못 파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시장이 어지러우니까 상장 폐지시켜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개인만 사나요? 이거?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상폐를 시켜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시장을 너무 혼란시키는 게 많습니다. 제가 정말 이거 요즘에 맨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세게 얘기한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정말 제가 이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신다면 이 금융당국이나 정책당국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문제인 건 누구나 압니다. 이렇게 지금 막 몰려가고 있어요.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 전혀 해결책이 없죠? 해결책은 안 줘도 됩니다. 뭐라도 왜 해보질 않죠? 네, 뭐라도 방안이라도 주세요, 제발. 왜 여러분들은 우리 주식이 10,000스피 가고 12,000스피 간다고 할 때는 양도세를 걷어야 된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법인세 초과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을 나눠줘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엄청 빠르게 하고 시장을 이렇게 혼탁하게 하고 있는 거를 지금 한 달 반 동안 왜 방치만 하고 있는지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오자면 레버리지만 일단은 어제 한 엄청 샀죠.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요거 매도거든요. 순매도. 순매도인데 이런 거 빼더라도 반도체 탑2 플러스, 반도체 탑2 플러스, 반도체 탑10, 반도체 타이거 200 레버리지. 그러니까 반도체를 팔고 반도체를 샀습니다. 웃기죠. 이게 그만큼 지금 시장이 내가 손해본 거를 빠르게 회복하려는 그런 수급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더 어지럽죠. 어렵고. 예. 그래서 우리는 중심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레버리지에 눈도 주지 마세요. 자, 요거가 이제 오늘은 조금 수치가 달라졌겠는데 이게 이제 아침에 나온 자료라서 제가 따로 편집을 못하고 그냥 갖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눈물이 나는 게 뭐냐면 레버리지 이 차트예요. 레버리지 차트인데 맨 밑에 보시면 개미들의 물타기 지옥.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손해를 봤는데 계속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실 거면요, 그냥 손절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절대로 물타기 하는 안 돼요. 근데 어제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죠. 충격적인 그래프가 보시면 자. 순유입액은 맨날 늘어나요. 맨날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이제 수익은 6월 달에 났습니다. 이때 아마 하이닉스 때문에 났을 거예요. 이게 하이닉스 삼성전자 합쳐놓은 거니까. 수익이 났어요. 근데 땡 7월 달 되고 나서는 수익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오늘은 있겠죠. 어제 사신 분들 있겠죠.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야 이제 물렸으니까 어떤 말도 나오냐 참 속상합니다. 장기 투자하자. 안 됩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투자할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진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와가지고 상장 폐지는 아닙니다만 거래라도 정지시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아침에 이거 그래프 보고 바로 추가시켰는데 일단 지금은 7월 달 땡 치고 나서 수익을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계좌 다 녹았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안 하시는 게 좋다. 제가 수급 얘기를 하면서 여기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저 그래프가 껴 있어서 약간 좀 이탈했다 다시 돌아오는데 외국인들이 어제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개인은 순매도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드릴게요. 외국인들이 그간 14거래일 만에 어저께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건 의미가 있어요. 그나마 수급적으로는 조금 유리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외국인들이 그럼 어저께 뭐를 샀는지가 중요해요. 어떤 종목이 아니라 어떤 섹터를 사는지,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저평가된 종목들을 어떤 걸 먼저 사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삼성전기 기판, LG이노텍 기판, 하이닉스 반도체, 스퀘어 반도체, 현대차 AI 피지컬, 현대중공업 조선, LS일렉트릭 AI, 한미반도체 반도체. 자, 어때요 섹터가? 조선업 빼고는
다 지금 AI죠. 반도체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이제 피지컬 AI로 넣자고요. 로봇 쪽으로. 자, 여러분들 이 종목에 물려 있잖아요. 100% 물려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제는 다 물려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근데 이 종목을 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최고점에 샀다 그래도 얘네들은 기회를 줄 거라고요. 예, 우리 외국인들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개인들은 지금 다 팔고 있다고요. 자, 볼까요? 개인 삼성전기 1등으로 팔았습니다. 누구한테 줬어요? 외국인한테 줬죠. 신기하죠? 이거 제가 따로 만들어 온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나와 있는 거예요. SK스퀘어 2등으로 팔았습니다. 외국인한테 그대로 넘기고 있죠. 예, 이런 걸 보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뭐 인버슨 빼고 현대차 여기 있죠. 그 다음에 LG전자는 없고 뭐 이노텍 여기 있죠. 지금 개인들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예, 지금 시장에 절대로 공포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은 수급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리바운딩은 될 겁니다. 시장의 정상화는 분명히 조만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기간까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7월 달까지만 좀 버텨보십시오. 캐펙스 투자 얘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 SK스퀘어, 현대차 얘네 중심으로 시장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정리 드리면서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 사실 엇박자가 나기 참 좋은 시장입니다. 어제 만약에 손절매를 하셨다면 오늘 그 종목에서 반등이 나왔다면 오늘 더 힘든 시장이실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강연회 일정 여러분들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지금 이 방송에서 다룰 수 없는 더 많은 깊이 있는 정보들 다뤄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의 고민 조금 덜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7,252포인트를 저점으로 딛고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다시 담으면서 시장의 반등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야 할까 많은 분들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민 멘토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댓글창에도 시청자님께서 정신을 똑바로 잡게 해주시는 우리 이민 멘토님 응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량을 뺏기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핸들을 꽉 잡을 것인가,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그 다음은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일단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외국인들의 매수와 그다음에 이 개인들의 매도,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도한 수량을 외국인들이 지금 받아간 느낌이잖아요. 예. 이걸 보면 어떤 걸까 생각이 좀 나세요? 개미들의 곡소리 같은 생각도 들고요. 항상 좀 이렇게 해야 주가가 반등이 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개인들이 지금은 아마 굉장히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네. 투매가 맞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앵커님하고 저하고 이제 횡단보도에서 길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옆에 분이 갑자기 한 천장을 이렇게 쳐다보면 네. 앵커님도 같이 쳐다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뭐 있나 하고. 네, 네. 그리고 뭐 만약에 바닥을 뭐 이렇게 막 샅샅이 뒤지고 있으면 같이 이렇게 좀 보게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군중 심리가 시장에는 많이 녹아져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파니까 나도 팔아야겠다. 그리고 어제는 또 약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막 전쟁이 날 것 같고, 그렇죠. 네, 케비너 씨도 매파적이라고 하는 것 같고, 막 네. 여러 가지가 더해지니까 사람들이 내가 쥐고 버텨야지 하다가도 막 애프터에서 막 떨어지니까 그렇죠. 던지는 게 이해는 돼요, 사실. 어제 애프터에서 마침 진짜 얘기 잘하셨는데 애프터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애프터 마켓에서 SK 하이닉스 200만 원 붕괴, 삼성전자도 26만 원대. 이건 또 털썩이에요. 거기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란 상대는 시간 낭비다. 트럼프 한마디에 야간장에서 삼전 닉스 9% 하락. 이것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어떻게 씁니까? 당연히 나도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어저께 요 뉴스들을 6시에서 7시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제가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 제가 네이버 초록창에 하이닉스 붕괴라고 검색을 해본 창을 그대로 떠온 거거든요. 근데 요게 보시면 경제신문사, 방송사가 다 달라요. 근데 제목이 다 똑같아. 제가 이 업계는 잘 모르지만 제목을 갖다가 붙여서 쓸 정도입니다. 근데 정말 세게 얘기하죠. 하이닉스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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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 애프터마켓에서 와르르. 제가 아까 이제 정책 당국에다가도 좀 세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거 한 번이라도 더 클릭하게 하려고 너무 세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정말 냉철하게 죄송하지만 애프터마켓에서 붕괴됐는데 뭐 어쩌라고요? 애프터마켓에서 붕괴돼도 본장 돌아오면 종가 마감 금액으로 시작됩니다. 자, 악재가 진짜 나왔어요. 예를 들어 뭐 하이닉스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인명사고가 났으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뭐 뜬금없이 붕괴해요. 붕괴의 이유가 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이란 얘기 때문에? 방금 앵커님이 진짜 잘 얘기해 주신 거예요. 뭐 갑자기 뭐 캐비넛이 우리가 평소에 많이 관심도 없었던, 그건 그동안 시장이 좋았을 때는 FOMC에 관심도 없었는데 이렇게 뉴스를 써버리면 안 되죠. 자, 이 결과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제 뭐냐면 왼쪽이 코스피고요.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근데 시간별로, 분별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제가 뽑아왔어요. 저 오늘 뭐 이슈, 뭐 뉴스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수급 얘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합니다. 자, 6시에 뉴스 떴다 그랬잖아요. 6시에 200억 나옵니다. 1분 동안. 250억. 150억, 이 1분 단위예요. 1분에서 2분 단위. 200억, 300억, 300억, 200억, 300억, 200억, 200억. 50억, 200억. 이게 언제냐? 자, 보세요. 6시부터 37분, 40분 사이에 얼마 나왔습니까, 이거? 어마무시하죠. 뉴스 때문에 파는 거예요. 자, 6시에 이제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제가 또 시간을 또 돌려볼게요. 어제 종가까지입니다. 애프터 종가까지. 요거는 또 어떤 심리가 들어가 있냐. 그래서 7시까지 막 팔려요. 막 팔립니다. 팔렸는데 7시부터 한 7시 반까지는 또 이제 수급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없잖아요. 뭐 24억 뭐 얼마 안 돼요. 24억 뭐 50억도 채 안 돼요. 그러다가 50분 때부터는 갑자기 또 엄청나게 팔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1분당 150억, 뭐 150억, 150억 이렇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왜 갑자기 장 마감되니까 더 파는 걸까요? 제가 요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자, 그 전에 6시부터 7시까지 왕창 파니까 종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애프터 시장은 호가가 얇다라고 하죠. 매도 주문과 매수 주문이 적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면 주가가 그냥 하염없이 밀려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주주입니다. 내가 오늘 종가에 28만 원에 봤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28만 원에 봤어요. 근데 6시부터 얘가 엄청 팔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27만 원이 돼 있어. 그래서 아까 팔걸. 뉴스 보니까 아까 팔걸.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을 맛있게는 못 먹겠죠. 먹고 나서 7시부터 7시 반까지 또 시세를 보겠죠. 왜? 28만에서 10,000원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또 이렇게 맨날 파니까 여기서 26만 9천 원이 돼 있는 거예요. 1,000원 빠졌어 이번엔. 이 정도 빠졌을 거예요. 어제 보니까. 근데 안 되겠다. 야 이거 내일 아침에 더 빠지나 보다. 그때부터 물량 나오는 겁니다. 예. 신기하죠? 이게 주식의 진면목이에요. 주식이라는 건 실적이 잘 나와서 펀더멘탈이 좋아서 가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런 수급과 심리 싸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제 파셨던 분들은 오늘 잠이 올까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몸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어제 파신 분들은 옆에 저 코스닥 얘기도 안 하잖아요. 코스닥은 지금 물량 나오지도 않잖아요. 애프터에서. 네. 저는 이거 보고 어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뉴스 플로우를 보고 엄청 파는구나. 내일 올라올 것 같은데. 근데 마침 또 8시가 지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계속 강경 발언했습니다. 그거 누가 믿습니까? 네, 바로 탁구할 거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더 떨어졌다. 오늘 매수하면 되죠, 그럼. 네, 뭐 돈 없으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 투매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까요, 지금. 네, 좀 저는 많이 섬뜩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는 수급에 의해서 코스피 종목의 63%가 신저가입니다. 신저가. 떨어졌다라는 게 아니고 52주 신저가된 종목,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40% 된 종목이 63%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0%는 마이너스 한 20% 돼 있을 거고요. 한 7% 정도만 플러스 나 있을 거예요. 요게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노텍, 전기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종목이 왜 이렇게 신저가가 갔냐? 지금 수급에 의해서 떨어졌다고 했죠. 제가 요거 하나 앵커님한테 여쭤볼게요. 자, 제가 어제부터 시장을 많이 설명을 드릴 때 네. 시장이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이 떨어지니까 안 좋은 뉴스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정상적일까요? 비정상적일까요? 비정상적이죠. 비정상적이죠. 오늘 아침에 막 시장이 오르니까 이제 진바닥 다지고 올라오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네. 그게 참 사람이 얄팍하지만 그럼 또 잘 가면 이제 가겠구나라는 걸 또 믿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또 매수가 붙었다가 또 우리 방송 시작하자마자 종목 떨어뜨렸다 또 올라오죠. 네. 예, 이런 게 뭐냐면 수급이거든요. 다 수급인데 자 그러면은 요거를 또 여쭤보네요. 자 수급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수급 때문에 떨어지는 게 계속해서 비정상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수급 때문에 떨어집니다. 수급에 의해서 떨어지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다시 3,000포인트 가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다시 뭐 한 600포인트 가고 이러면 대한민국 망하는 얘기겠죠. 예. 자, 지금 비정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정상이고 더 떨어지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게 빠를까요? 정상이 되는 게 빠르긴 하겠죠. 그렇죠. 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죠. 고점을 너무 빨리 봤잖아요. 네네네네. 9,000 우리가 385포인트를 너무 빠른 시간에 봤는데 네. 지금 7,000포인트도 눈 깜짝하니까 이렇게 녹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약간은 들면서 막 네. 물량 내놓고 네. 나 이제 주식 제발 본전만 오게 해주세요. 네. 살려주시면 이제 주식 맞아요. 안 할게요. 그냥 요거인 것 같거든요. 지금은 완전 공포. 네. 예, 본전만 와라. 네. 약간만 올라와도 던진다. 네. 아마 오늘도 약간 한 4% 올라오니까 거기서 던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냉철하게 우리 말하자고요. 비정상이잖아요. 시장은 정말 지금 비정상적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비정상적으로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맨날 떨어지면 대한민국 망한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비정상에 대한 수급이 정상으로 오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다리면 내 본전은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기다리긴 하는데 외국인이 와야 될 것 같거든요. 기반은 네네. 계속 사주잖아요. 네. 외국인이 돌아오게 하는 트리거가 뭐가 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이 약간은 그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이 약간은 불안한 거죠. 지금. 언제쯤 이것이 외국인이 이제는 들어가도 다시 예전처럼 사도 좋겠는데 라는 네. 생각을 마련해 줄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ADR 그 다음은 뭘까? 그럼 뉴욕 시장에서 기업들의 호실적 그런
그런다고 예전처럼 우리에게 다시 올까?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와서 시장이 정상화가 된다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네. 외국인들이 그럼 돌아오는 거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ETF도 네. 그렇고요. 수급적으로 꼬이는 네. 요소인 것 같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언제 돌아올 것 같으세요, 그러면? 자기 오고 싶을 때 오겠죠. 뭐. 그렇죠. 예. 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해주면 저도 너무 좋겠죠. 네. 근데 그게 언젠지는 저도 모르겠고 더군다나 연기금은 리밸런싱 중이라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못 들어올 겁니다. 맞아요. 시장을 지켜주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시장을 조금 더 냉철하게 보자면 개인들이 팔아도 끝이 안 날 때 시장은 바닥일 겁니다. 지금은 공포 단계라고 했잖아요. 이러다 반등이 들어오고 또 떨어지면 이제부터는 포기 단계예요. 그게 7,000포인트쯤이라고 생각하시는 네, 거죠. 예. 7,000포인트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마 외국인들도 최근에 왜 들어올까요? 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곧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많이 지치게 했다 이제. 네, 올만하다. 많이 지쳤고 더군다나 많이 쓸려 내려가시는 건 좀 마음은 아프지만 조금 더 이 기간이 길어진다면 반등의 트리거는 뭐가 됐든지 또 만들어내겠죠. 뭐 서머 랠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8월 그렇죠. 되고. 예,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죠. 시장이 떨어질 때 악재를 붙이는 거랑 시장에 반등이 들어올 때 호재를 붙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그냥 제가 어제도 원칙만 생각하자고 말씀드렸다시피 네. 숫자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알겠거든요. 근데 막 내 종목이 막 빠지고 있고 막 그러다 보면 사람이 정말 이게 심리 싸움을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거에서 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어쨌든 수익률이 엄청 좋았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더 버티기가 쉽지가 않으실 쉽지 거거든요, 않죠.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주식이 쉽지 않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수업료도 내야 되고 네. 지각비도 내야 되고. 한창 좋을 때 이제 저보고 이제 본인들이 더 잘한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그분들을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한때 한 2, 3개월 정도? 뭐 이렇게 주식 공부 안 해도 되네. 그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사면 되네. 이런 게 되게 풍자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되게 불안했습니다. 이제 고점인가? 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네. 제가 고점이라고 조심하라고 얘기하자마자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말 할 말이 없었지만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그때 맞았죠가 아닙니다. 저는 강세론자예요.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이렇게만 생각하자고요. 대한민국이 망하는 게 빠르겠어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게 빠르겠냐고요. 맞습니다. 제가 좀 과감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속은 말도 안 되는 시원해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속은 시원해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망하는 것보다는 안 맞아요. 망하겠지. 왜 망하지? 약간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네. 이걸 보시는 분들은 투매에 동참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버텨라. 예, 어제 보셨잖아요. 시간별로 막 팔아 제끼는 거. 그러니까 버티면 그게 지금 뭐 수익으로 돌아선다기보다 이 큰 손실은 줄일 구간이 분명 온다. 네.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그것을 조금 덜어내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을 때 다시 그걸 그렇죠. 복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은 매도를 해가지고 손실을 확정할 구간은 아닌 거죠. 마이너스 네. 모든 종목이 40%나 있는데 왜 바보처럼 매도를 하냐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네, 예. 20% 마이너스 20%대만 올라와도 걔를 정리하고 똘똘한 놈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건 언제나 수익을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가는 거죠. 근데 예. 지금은 매도를 확정지을 타이밍은 아니다. 너무 시청자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막 이러시는데 네. 사실 한 번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게 네. 되게 힘들게 하지만 네. 또 수급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 한 번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네. 오늘처럼 반등이 들어오면 개인들이 또 던져요. 이게 그 한 번이구나. 근데 그렇게 너무 뭐랄까요? 너무 단세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얄팍하게. 예, 뭐랄까 이게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만 주식이라는 게 되게 복합적인 예술의 장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좋으니까 조금만 더 길게 보고 조금만 더 보면은 일단은 무조건 올라와서 신고가를 또 뚫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당한 것도 있고, 네. 예, 옛날 리먼 사태 때 당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역시 국장은 안 돼. 예, 역시 국장 탈출은 지능순. 요즘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국장 안 하면 그전에는 위장해서 뭐 하냐 하더니 이젠 또 이제 이거 봐라. 우리나라 봐라. 이게 되겠냐. 다 맞아요. 이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저는
그냥 딱 여러분들의 맞춤형으로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61선이 깨졌다? 뭐 깨진 거 안타깝죠. 저도 어제 삼성전자가 주요 지지선을 깨고 코스피가 주요 지지선을 깨고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적으로 빠진 게 아니고요. 수급적으로 깨진 거기 때문에 비정상의 정상화는 일어날 거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제가 뭐라 그랬죠? 투매만 하지 마셔라. 근데 애초에 첫 발걸음을 잘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누구냐? 신용이라든지 미수라든지 레버리지 사용하신 분들. 이런 시장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마 개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센데요. 그중에서 60% 내지 50%는 반대 매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으로만 꼭 하세요. 저는 그 얘기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다시피 52주 신저가 종목은 늘 나옵니다. 코스피 기준인데요. 5월 27일 날 있지도 않습니다. 5월 27일 날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됐고요. 6월 달부터 어떻게 됐어요? 460 종목이 신저가를 갔습니다. 자, 제가 또 얘기하지만 도대체 정책당국은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아니 돈을 벌 때는 양도세 얘기, 수익 나는 거 다 돌려봤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왜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가? 대책이 나와서 해결해 주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액션이라도 취해야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살죠. 개인들이 왜 팔겠습니까? 정책당국이 지금 세금으로 아무것도 안 하니까 파는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7월 7일까지 59개예요. 이거 더 늘어나겠죠. 예, 시장 반등을 제대로 안 주는데. 아니 좀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그럴 힘이 없습니다만. 이거 보이세요? 460개라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 다 떨어졌다고요. 삼성전자 가지고 있더라도. 말이 돼요? 삼성전자가 한 개 분기 만에 106조를 버는 회사입니다. 세계 유일이라고요. 근데 우리의 증시의 수준은 아직도 초등학생이다. 네, 조금 오늘 자꾸 옆에 차선을 타고 있는데 자, 제가 반대 매매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레버리지를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참 기묘합니다. 네, 기묘해요. 왜 기묘하냐? 자, 반대 매매라는 거는 매번 나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 어떻게 보면 필요악으로 신용 매매나 미수나 이런 걸 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보시면 2천억 정도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도부터 요 7월 달부터 시장이 좋아졌잖아요. 반대 매매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거 괜찮죠. 반대 매매도 필요악이니까. 근데 3월 달에 뿅 하고 올라왔죠. 이때 왜요? 미국 이란 전쟁. 이때 이제 시장이 쾅 하고 서킷 브레이커 맞으니까 반대 매매 푹 올라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4월 달에 진정이 되니까 반대 매매가 여기서 살짝 멈춰 있다가 약속의 5월 27일이 또 왔죠. 5월 달에 반대 매매 기존에 2천억 뭐 이렇게 미만에 있었던 게 6천억까지 올라왔고요. 지금은 반대 매매가 1조가 넘습니다. 받아들이시겠어요? 7월 달에 더 높겠죠. 왜? 7월 달엔 서킷이 지금 3번입니다. 더 높겠죠. 오늘도 이제 동시호가라고 하는 8시 50분부터 9시까지 동시호가 때가 반대 매매가 나오거든요. 그때 하한가 간 종목들이 반대 매매예요, 보통 여러분들. 그래서 7월 달에도 반대 매매가 많을 거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올라올 겁니다. 저는 올라온다라고 거의 99.9%, 0.1% 남겨놓을게요. 99.9% 확신하거든요. 근데 이것만은 하지 마셔라. 지금은 레버리지는 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매매 좀 무섭죠, 앵커님? 무섭기도 하고 지금 네. 코스닥이 음전했거든요. 네. 7,236포인트까지 하락하고 코스닥도 792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아침에 오를 때 오늘 시장 괜찮을까? 왜냐면은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은데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랬는데 지금 또 어려워지니까 또 이게 괜찮을까? 우리 끝날 때까지 어제 저점 깨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또
네. 들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릴 때마다 살짝 들어 올리는 것 같더니 네. 또 빠지거든요. 네. 예. 흔들리지 마셔라. 흔들리지 말자. 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것 같거든요. 보시면 이게 이제 오늘 코스피의 전체적인 수급의 흐름이에요. 네. 요 파란색이 지금 개인 투자자인데 쭉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사주다가 여기서 이제 한 11시쯤에서 살짝 밑으로 쏠리긴 하는데 그걸 개인들이 살짝 저가로 받아주긴 하는데 절대적으로 개인들이 지금 매도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장은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 개인들이 많이 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강력한 매도가 나오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11시쯤에 또 올라오죠. 아마 2시에 또 내려갈 겁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내려오죠. 반대 매매 계속 청산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간에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은 어쩔 수 없다. 다만 제가 계속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아쉬운 부분이 이거예요. 요걸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요걸 좀 제가 크게 했는데 요게 하락이 나오잖아요.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왔습니다. 이틀 나오고 하락이 나왔는데 이 양봉이 전의 양봉보다 작죠? 네, 작죠? 반등폭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건 좀 불안한 포인트. 예. 네. 오늘 그래서 반등이 세게 나왔어야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야지 희망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안 나오거든요. 흐름을 잘 보시는 거예요. 열심히는 봅니다만. 네, 정말 흐름 이게 시장과 궤를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반등이 들 나오더라도 수급을 보면 좀 편안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도 외국인이 들어와 주니까 네. 그래도 희망은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선물도 지금 사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이 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요. 약간. 그래서 저는 뭐 저라면 크게 걱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이 지금 이렇게 우르륵 밀리고 있긴 합니다만 왜 저 친구는 맨날 나와서 이렇게 걱정을 안 할까? 저까지 걱정하면 여러분들 멘탈이 완전 나갈걸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진짜 7,000포인트까지 가잖아요. 네. 그때 현금이 없으신 분들도 매수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현재 이게 아마 선행 PER이 지금 5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코스피가. 그럼 역대 최저점이고요.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시장은 저는 좋아 보인다. 여전히 뭐 갑자기 뭐 9,000포인트, 10,000포인트 간다라는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빠질 만큼 많이 빠졌으니까요. 지금은 절대 흔들리지 마셔라 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민 멘토님이 수급적인 이슈 이야기해 주시면서 투매만큼은 지금 던지는 것만큼은 참아라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시고 이 어려운 시장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